자, 문법 영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 문법 문제는 몇 문제 나오죠? 그렇죠. 5문제가 나옵니다. 자, 5문항 나온다. 자, 그럼 선생님 5문항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몇 분 안에 풀까요? 그렇지. 이게 최대 몇 분? 6분에서 7분 정도까지는 컷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 하지만 적정 시간은 6분에서 7분. 정말로 빨리 푸는 친구는 5분 안에도 푸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더문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법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렇죠. 뭘까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알 거야. 선생님 개념이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어렵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도 더문법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외워야 될 개념과 이해만 해도 될 개념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필수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심화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출판사에 어떤 문제집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주는 문제집은 없어요. 그러므로 문법이라는 것은 독학으로 참 어려운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필수 개념과 심화 개념, 필수 개념이라는 것은 뭐다? 그렇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심화 개념은 뭐야? 이해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사이소리 현상은 필수 개념일까요? 심화 개념일까요? 맞춰보세요. 뭘까? 학교에서 맨날 배우잖아. 사이소리 현상. 그렇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 명사일 때 아음절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뒤음절의 첫소리가 안 울리는 소리. 힘들죠? 자, 아무튼 이 사이소리 현상은 필수 개념입니까? 심화 개념입니까? 뭘까요? 심화 개념입니다.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만 해야 돼? 그렇지. 필수 개념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만 해도 된다는 것은 심화 개념은 어디에 나온다? 보기에 모두 다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하나 더 질문해 볼까?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는 필수 개념입니까? 심화 개념입니까? 맞춰봐. 필수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요, 보기 없이 나온 적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그 기준이 뭔데? 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바로 뭡니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념들을 뽑아서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야? 가장 문법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자, 개념이 없으면 풀 수 없는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문법은요, 암기보다는 이해가 우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암기가 우선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기본적인 것은 뭐다? 암기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문법은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므로 뭐다? 개념을 확실히 잡아라. 이거고요. 두 번째. 이 개념만 있으면 다 되나? 그렇진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문풀도 필요하겠죠. 문풀도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문풀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풀의 가장 핵심은 뭐다? 바로 보기예요. 보기에서 정확하게 뭘 잡아야 돼?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해와 또 뭐야? 조건을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냥 보기를 안 읽고 선생님, 저는요 더문법을 들었기 때문에 개념이 완벽합니다 라고 해서 문풀할 때 보기를 안 읽고 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가끔가다, 선생님 문법 전공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문법 문제 틀린 적이 있어요. 왜 틀릴까? 보기 안 보고 풀었어. 이해 가셨죠? 보기 정확하게 보고 개념 이해하고요. 조건을 체크하는 훈련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풀 훈련은 무조건 뭐로 한다? 그렇죠. 기출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문법을, 우리 높임법을 드디어 한 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높임법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법 요소 중에서 우리나라만의 색채, 그렇죠? 강한 색채가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다른 미국에서는 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오케이. 헬로 미스터 방 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높임법은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높임법은 출제 항상 1순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필기가 다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주체 높임법입니다. 자, 주체는 뭘 높이는 거? 주어를 높이는 것입니다. 뭐? 주어를 높인다.
선생님 주어가 뭡니까? 주어라는 것은요. 서술어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서술어에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말이 뭐다? 주어입니다. 그쵸?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볼게요. 그럼 여러분, 주어 당연히 알죠? 목적어는 뭐죠? 을열이 붙는 거예요. 이거죠. 다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자, 선생님 아들이 요즘에 야구에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래서 야구 맨날 선생님이랑 같이 야구하자고 캐치볼도 하고 자기가 배트 휘둘러서 야구도 하자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 집에만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한 이틀 전인가도 아파트 앞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구는 연하도 잘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무엇일까요? 맞춰봐 빨리. 뭐야 주어?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주어는 뭘까요? 그치. 야구는 아니죠. 주어는 뭐다? 연하도가 주어가 됩니다. 왜 그럴까? 잘하다죠. 근데 누가 잘하는 거야? 그렇지. 연하가 잘하는 거죠. 얘가 주어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선생님 그럼 야구는요? 야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지? 목적어가 되는 것이지. 얘가 뭐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이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본적으로 주어는 뭐다? 서술어가 잘하니까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지워보고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의시가 붙는 것이다. 뭐가 붙는다고? 의시. 자, 가볼게. 그러면 자, 쉬워. 가시다라고 돼 있어요. 얘가 서술어네. 주체가 뭐야? 방쌤께서 가시는 거죠. 그럼 방쌤께서가 뭐? 주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게 방쌤께서구나. 그럼 방쌤을 높이기 위해서 뭘 쓴 거야?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쓰는 것이죠. 자, 선어말 어미의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보면 앞에 찍, 뒤에 찍이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 붙으면 무조건 뭐다? 선어말 어미가 된다. 앞에 찍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어간이 있고요. 뒤에 찍에는 뭐가 있다? 어말 어미가 있죠. 됐죠? 오케이. 복잡해지죠? 자, 이 문법 개념을 좀 앞부분에 공부한 학생들은 되게 쉽게 다 알아 뭐 이렇게 하지만 아예 생초보 문법 너무 모르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볼게요.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붙기도 하네요. 방쌤 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임의 주격조사가 붙어도 뭐다?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자, 1번과 2번 됐죠? 3번 가볼게요. 어휘가 있습니다. 주무시다와 계시다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나한테 질문을 딱 해요.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여기에 시 있잖아. 시. 요거 높임, 요거 주체름 선어음이 요 시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자, 한번 봐봐. 가시다에서 시를 빼봐. 그럼 가다가 되지. 근데 주무시다에 시 빼봐. 주무다 돼? 개다 돼?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얘네는 뭐다? 하나의 어휘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뭐다? 그렇지. 사전에도 다 실려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가시다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다. 자, 밑에 보니까 방쌤께서 집에 계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시다를 통해서 뭐야? 방쌤께서라는 주어를 높이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가볼게요. 방쌤께서는 안경이 있으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높임법이라고 해요. 간접 높임법이 뭐냐? 이 주체의 소유물이라든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그렇죠? 오케이. 이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방쌤께서는 안경이 있으시다. 안경이 있으시다. 안경을 높임으로써 방쌤을 높이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의시를 통해 간접 높임이 가능하지만 계시다를 통해서 안 된다 이거야. 말 만들어 보자. 방쌤께서는 안경이 계시다. 안 돼. 그쵸? 이건 되겠지. 방쌤께서는 따님이 있으시다. 돼요. 방쌤께서는 따님이 계시다. 안 되죠. 방쌤께서는 안경이 있으시다. 하지만 안경 알은 없으시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알았죠? 자, 요렇처럼 계시다. 어휘 높임은 안 된다. 간접 높임에는 어휘 높임은 쓸 수가 없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